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내 반도체 ETF 중에서 가장 직관적인 상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원큐 K반도체 탑2 플러스입니다. 이 ETF를 한 줄로 먼저 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절반 이상을 싣고 나머지는 국내 반도체 핵심 밸류체인으로 채운 ETF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ETF의 선정 배경, 기본 정보, 구성 종목, 향후 전망, 차트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요약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올라운드 재테커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이야기 목차입니다. ETF 검색 사이트에서 반도체를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국내에만 54개의 ETF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섹터 전체에 투자하거나 소재와 부품 중심으로 투자하는 등 시장이나 밸류체인에 따라 분류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저는 대한민국 대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탑2에 집중하는 ETF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정 배경 첫 번째 이유는 코스피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비중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합산 비율이 시장 전체의 50.5%로 과반이 넘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두 기업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이익의 대부분을 벌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이미 글로벌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HBM과 메모리를 잘 만드는 기업입니다. 현재 수익성과 미래 먹거리 모두 확보한 기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압도적인 수익률입니다. 지금 HBM과 메모리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주가도 함께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고 지난 1년간 코스피 대비 삼성전자는 2배 그리고 SK하이닉스는 4배가 더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1분기 영업이익도 성장했지만 삼성과 하이닉스가 77%의 비중을 차지한다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선정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낮은 포워드 PER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이 360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290조를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두 기업의 시가총액과 비교해보면 포워드 PER은 6배 수준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M7이 대부분 PER 30배 수준에서 거래된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물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영원하지는 않았던 것이 과거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AI의 시대, 빅테크들이 캐펙스 투자를 이어가는 한 무한히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빅테크의 수익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수익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두 기업을 꼭 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정 이유는 바로 완성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익이 커지면 같이 성장하는 소부장 기업들에 함께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빅테크의 캐펙스 성장 수혜를 받듯 삼성과 하이닉스의 매출과 이익 증가는 핵심 부품과 소재 기업들의 이익 증가와 연결됩니다. 각 공정별 탑 기업들 8곳이 이 ETF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정 배경을 알아봤으니 ETF의 기본적인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정식 이름은 원큐 K반도체 탑2 플러스입니다. 원큐는 하나자산운용의 브랜드명이고 한국 반도체 탑2 기업과 추가 몇 종목에 투자한다는 의미가 직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소폭 하락해서 종가는 0.64% 하락 마감했지만 아래 수익률표를 보면 상장한 지 1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상장 이후 수익률이 41%나 됩니다. 순자산은 2천억 수준이고 총 보수는 0.2%입니다. 구성 종목별 비중입니다. 삼전 29%, 하이닉스 28%로 둘 합치면 57%입니다. 거의 3분의 2가 이 두 종목으로 구성된 거죠. 이 둘은 올해 압도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할 겁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앞으로도 이익 성장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두 기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엔 나머지 8기업에 대해 집중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의 핵심 제품은 TC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HBM은 D램 칩을 여러 장 위로 쌓아서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이 칩들을 정밀하게 붙이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공정에 들어가는 대표 장비가 한미반도체의 TC본더예요. 한미반도체는 HBM을 많이 만들수록 장비 수요가 늘어나는 AI 반도체 장비 대표주인 거죠.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HBM 기대를 많이 반영한 종목이라 실적 성장 속도와 신규 수주가 계속 따라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AI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고다층 PCB,
즉 MLB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MLB는 야구가 아니라 멀티레이어 보드, 여러 층을 쌓은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AI 가속기, 서버, 스위치 장비처럼 데이터 처리량이 큰 장비에는 회로가 복잡하고 신호 안정성이 중요해서 고성능 PCB가 필요합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이 분야의 대표 기업입니다. 원큐 K반도체 탑2 플러스에 들어가는 이유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대장주만으로는 AI 반도체 생태계를 다 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AI 반도체가 실제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때 필요한 기판 쪽 수혜주로 편입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업은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은 반도체 칩을 검사할 때 쓰는 초정밀 테스트 부품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퀄컴,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칩을 만들거나 개발할 때 이 칩이 제대로 작동하나를 검사해야 합니다. 그때 칩과 검사 장비를 연결해주는 부품이 필요한데 리노공업이 그걸 만듭니다. 리노공업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단순 부품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객사별 칩 구조에 맞춰 정밀하게 설계 가공해야 하는 기술 집약 제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칩이 작아지고 복잡해질수록 테스트 난도도 올라가서 리노공업 같은 테스트 부품 회사의 역할이 커집니다. 네 번째는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 칩은 혼자 바로 메인보드에 붙는 게 아니라 중간에 패키지 기판이 필요합니다. 이 기판이 칩과 메인보드 사이에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고 고성능 칩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받쳐줍니다. 대덕전자는 이 중에서도 FC-BGA 쪽이 핵심입니다. FC-BGA가 왜 중요하냐면 AI 서버에 들어가는 CPU, GPU, ASIC 같은 고성능 칩은 크기도 크고 처리해야 할 데이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판보다 더 넓고 더 많은 층을 쌓고 더 정밀한 회로를 가진 패키지 기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를 만들 때 웨이퍼나 패키지를 레이저로 표시하고 자르고 구멍을 뚫고 열 처리하는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AI 반도체와 HBM이 고도화될수록 패키징과 미세 가공 난도가 올라가는데 이 과정에서 레이저 장비의 활용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 웨이퍼 위에 아주 얇은 막을 쌓거나 열 처리를 하는 장비를 공급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가 공장을 지을 때 필요한 제조 장비를 파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반도체 수요가 늘면 공장을 증축하게 되고 그때 원익 IPS 매출도 급증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HPSP입니다. HPSP는 반도체 전공정용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를 더 작고 성능 좋게 만들수록 트랜지스터 주변에 미세한 결함이 생기는데 HPSP 장비는 고압수소와 열처리로 그 결함을 줄여 반도체 성능과 수율을 개선하는 장비입니다. 어닐링이 뭐냐면 반도체 공정에서 열을 가해 재료의 특성을 안정화하거나 결함을 줄이는 공정입니다. HPSP는 이걸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고압수소 환경에서 수행하는 장비를 만듭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기업은 ISC입니다. ISC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 칩이 완성되면 이 칩이 제대로 작동하나를 검사해야 합니다. 그때 칩과 검사 장비를 연결해주는 부품이 필요한데 ISC가 그 테스트 소켓을 만듭니다. 실리콘 러버 소켓이 뭐냐면 기존 테스트 소켓은 작은 금속 핀을 써서 칩과 장비를 연결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ISC는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 안에 전도성 입자를 넣어 신호를 전달하는 실리콘 러버 소켓을 상업화한 회사입니다. 이 방식은 고성능 칩 테스트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각 구성 종목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는데 어떠셨나요?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공부는 언젠가 한 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좀 더 다양한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는 원큐 K반도체 탑2 플러스 ETF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먼저 긍정적인 요인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코스피의 이익의 77%가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나옵니다. 이 두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각각 개별주를 사는 것도 좋지만 연금계좌나 IRP 그리고 DC형 계좌에서는 개별주 매수가 안 되니 이 ETF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태동하고 있고 덕분에 HBM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습니다. 엄청난 수요의 폭발로 공급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게다가 HBM 생산에 집중하다 보니 이제는 메모리까지 부족합니다. 구조적으로 이익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성장하는 곳에 붙어 있는 게 투자의 정석이니 잘 판단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원큐 K반도체 탑2 플러스 ETF를 통하면 삼성과 하이닉스 두 기업만 너무 집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도체 섹터 산업 전체의 상승기에는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8개의 핵심 부품주도 같이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거죠. 반면 부정적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변동성입니다. 현재의 HBM과 메모리의 엄청난 이익은 모두 빅테크의 AI 캐펙스 투자 확대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금리 상승 등의 이유로 위축된다면 사이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다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반도체가 좋다고 하다 보니 선반영에서 상승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AI 투자의 소극적인 기업들이 경쟁에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만들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ETF의 차트를 보면 상장일인 4월 14일이 최저점이었고 이후 최대 14,605원까지 상승했었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조정 후 재반등 중입니다. 일단은 21선을 잘 타고 오르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상승의 전제 조건은 삼전닉스의 우상향이겠죠?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를 보면 장기 추세상 50만원이 추세 상단입니다.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미 추세를 돌파했고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면서 더 높은 주가를 만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아직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어떻게든 종전이 될 거고 시간의 문제입니다. 신임 연준의장 케빈 워시는 금리를 내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메모리 탑2에 집중하면서 우량 부품주로 추가 수익이 가능한 원큐 K반도체 탑2 플러스 ETF는 앞으로도 조정 시 추가 매수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늘 좋은 ETF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는 것이니 투자하시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